예, 다다음 주는 이제 민족의 명절 또 추석인데요. 그전 다음 주에 이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게 됩니다. 예, 한반도의 상태들이 상당히 진전을 이루다가 지금 교착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정상회담의 의제인지, 특별히 또 경제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면서 사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 투자자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볼 텐데요. 일단은 큰 그림에서 다음 주 열리는 3차 남북 정상회담 개략적인 전망, 의제를 먼저 좀 그려주신다면요. 네, 저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11월 달에 일단 국내적으로 핵경제 병제 노선에서 경제 총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이미 천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신년사에서 이제 관련 내용을 좀 더 구체화를 하였고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실천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북한 내에 있는 인프라의 동맥경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국내 자금이 부족하고 또 국제자금 조달도 여의치 못한 상황에서 결국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북한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을 유치하는 조건인데, 그러면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를 친미, 반미는 아니더라도 중간자적 입장에서 중미 정도를 택하면서 한국하고의 경제 개발을 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 남북 정상회담 의제가 경제적인 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 경제적 측면에서도 진전이 있을 걸로 긍정적으로 보셨고요. 일단은 북한에 대한 이 국제사회의 제재가 완화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야 이제 경협이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 남북 경협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경제적인 사업들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좀 이루어질까요, 사업들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프라가 네. 최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유엔 제재라든가 또 미국의 독자 제재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을 유엔에서 예외 조항으로 인정을 해주실 건지 안 해줄 건지, 그 문제가 이제 우리 관심사인데요. 일단은 미국 제재나 어떤 유엔 제재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인프라를 건설할 수 있는데 필요한 지질 조사 또는 측량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하면서 타당성 검토, 남북 간의 공동으로 이 철도도로라든가 어떤 전력 인프라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타당성 공동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그런 후에 북미 관계가 개선됐을 때 착공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까지는 유엔 제재나 북미 제재가 속에서도 직접적인 현금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네. 준비를 위한 공동조사는 괜찮지 않은가. 그것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부분도 조금 이 난관에 좀 봉착했던 거 아닙니까? 그동안 이제 철도 같은 경우도 노선을 점검하기 위해서 원래 가려고 했다가 못 갔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과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걸로 지금 기대가 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고요. 계속 인프라 말씀을 하시네요. 1차적으로는 소비나 이런 것보다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인프라를 깔아야 된다고 하는데, 인프라 중에서는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를 수 있는 사업이 뭘까요? 철도 이런 얘기 많이 얘기됐던데. 그렇죠. 우리가 지금 남북이 분단된 지가 이제 70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전 우리가 일대 점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서 중국으로, 러시아로, 중앙아시아로, 동남아시아로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냉전 시대가 오고 우리가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한반도가 지금 두둥강이가 나가지고 우리가 대륙으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국민들이라든가 젊은이들이 꿈을 펼치는 데 필요한 대륙으로 가는 그런 것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남북을 관통하는 철도나 도로를 만약에 연결하게 된다면은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 꿈을 일단 크게 가질 수 있겠고요. 또 경제도 우리가
남북을 종단해서 중국이나 러시아 또 저쪽 유럽 시장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경제도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거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인 게 남북 종단 철도가 우선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대부분의 남북 경협을 하시는 분들은 철도 연결이 철도도로 연결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번에 남북 3차 정상회담에서 눈에 띄는 것은 경제 사절단들이 함께 간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좀 평화롭게 사절단이 함께 쫓아가면서 경제를 논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단계는 아니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남북 우리 정상과 미국 정상이 만난다든지 중국 정상이 만난다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정상화된 외교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사절단들이 함께 가요. 그 의미는 무엇인지 또 어떤 분들이 함께 가게 되나요? 일단 뭐 경제 5단체에서 네. 좀 참여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국내 대기업과 또 일부 남북 경협에 관여했던 뭐 대기업 대표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아마 함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근데 이게 사실은 경제 사절단들이 기업인들이 가는 거는 이제 정상들 회담할 때 가서 이제 정상들의 표면적인 것 이후에 실질적으로 어떤 수주를 한다든지 그쪽 기업하고 파트너가 돼서 뭘 논의한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남북 관계나 미국의 어떤 북한의 경제 사정 이런 거 봤을 때 구체적인 그런 걸 좀 논의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번에 예. 어떤 상징성이 네. 있는 그런 방북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또 그냥 가시는 것보다는 또 경제인들하고 같이 함께 하시면으로써 북쪽에게도 어떤 우리가 그냥 말로만 어떤 뭐 선언적인 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북쪽을 안심시키는 그런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또 이제 철도 얘기, 이제 인프라 철도 얘기하셨고요. 또 이 남북 관계 그리고 북미 관계가 진전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개성공단의 재가동 아닙니까? 이건 이미 지난번에 우리가 공단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관계자들은 상당히 기대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풀려갈 걸로 보세요? 개성공단 문제는 단순히 남북 문제로 이제 풀기에는 조금 시기를 놓쳤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어차피 유엔 제재 속에 포함돼 있고 또 유엔 제재와 미국의 독자적인 금융 제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은행이 일단은 우리 은행이 지금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은행이 달러를 북쪽에 지급하면 안 되는 게 이제 유엔 금지 조항이고요. 또 미국의 금융 제재 네. 속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엔 제재와 미국 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예, 쉽게 좀 풀렸으면 하는 바람인데 쉽지는 않군요. 사실은 저도 기업하는 분들도 만나봤었는데 개성공단 같은 북한의 인력을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 기업들이 정말 대단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그동안은 싼 인건비를 찾아서 북한에 가 있다가 중국에 가 있다. 중국도 어려워서 요즘은 이제 베트남이나 이런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 부분 아까 시기를 좀 놓쳤다는 얘기는 어떤 말씀인가요? 예.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서. 일단 금융 제재 속에서는 일단 급여를 지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그런 거는 유엔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엔 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개성공단 재개는 쉽지 않다. 물론 예외 조항을 두어 가지고 그동안 진행을 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지금 미국이 또 금융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을 또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은행이 다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문제, 금융 제재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어렵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북한의 이제 노동력을 예. 활용한 어떤 그런 경협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북한하고 경협을 얘기하는 이 시점에서 이제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된 그런 경협을 이제 걱정해야 되고 논의해야 된다. 그리고 단순히 북한의 노동력만 활용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북한을 접근해 가지고는 우리가 성공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이미 중국의 인건비가 상당히 올라 있는 상태에서 네. 우리 북한 주민들이 신의주나 저쪽에 도문 쪽에 나가서 지금 근로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쪽의 근로자들이 이미 500부를 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100불 미만의 그 어떤 옛날 방식의 그런 싼 인건비를 활용한 남북 경협은 이제 좀 지양해야 된다. 그 남북이 함께 경제 공동체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현실화돼야 될 것이고, 또 개성공단이 재개된다고 하면은 북한 측에서도 그거는 인건비 현실화를 요구를 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단순히 노동력을 활용한 그 북한하고의 경협은 이제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베트남 같은 경우가 이제 한 500불 정도 준다고 하더군요. 만나봤더니만요. 개인적으로 기업인들 만나면요. 근데 이 북한의 인력을 앞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문제도 조금 더 고심을 해 봐야겠네요. 결국은 유엔 제재가 풀려야지 모든 것이 다 될 수 네, 있네요. 그렇습니다. 경제적 거래라는 게 그죠? 네. 상대방이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니까. 인프라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으로 또 얘기 많이 하는 게 자원 개발 쪽입니다. 자원 개발은 실제로 북한이 그렇게 막강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건지, 자원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까요? 흐름들은. 이제 북한이 이제 지하 자원은 우리나라의 몇십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그 세계에서 뭐 품위가 높고 매장량이 많은 품목도 몇 가지가 있고요. 근데 이제 북한이 이제 전력난이라든가 어떤 가공 기술이 좀 떨어져서 그거를 이제 제품화하지 못하고 이제 광물로 수출하는 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의 기술과 어떤 우리의 자본 그걸 가지고 북해에 들어가서 북한에 있는 광물을 가공해서 그 가공된 제품을 수출한다 그러면은 남북이 다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단순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공단보다는 자원을 가공해서 같이 공동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자원협력단지 같은 것을 조성을 해서 진출한다 그러면은 우리 북한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고 우리의 설비와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세계 1등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그렇게 된다면 우리 경쟁국들을 많이 추월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많이 개발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열리는 3차 남북 정상회담, 경제적 분야에서 경협의 논제들을 남북경제협력연구소 김한신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돈 문제인데요. 결국은 뭐 조사를 하던 혹은 뭐 철도를 깔던 북한은 지금 그런 돈을 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경협 관련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입니다. 물론 이것이 투자가 될 수 있겠죠. 서로 간에 이제 개발을 윈윈을 통해서 당장 청와대는 내년에 예상되는 비용을 4,700억 원 가량으로 추산을 했다고 하는데 뜬구름 잡는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경협 관련 비용, 네, 이걸 또 어떻게 또 마련을 해야 될지 좀 얘기해 주세요. 뭐 개발도상국들이 처음에는 이제 국제 자금을 많이 활용을 해서 이제 경제 개발에 나섰는데 북한은 이제 금융 제재에 걸려 있기 때문에 해외 자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은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고 자원하고 그 바꾸는 상환 조건을 자원으로 좀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남측에서 얘기하는 민자 투자 방식이죠. 민자 건설 방식. 그래서 인프라에 이제 BOT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고요. 북측에서는 뭐 BOT라는 말을 뭐 좀 활용하는 걸 좀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와 상환 방식이라는 우리 한글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북측에서는 그 인프라 건설이라든가 어떤 관광 특구라든가 이런 지역의 그 투자와 상환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수 측에서 그동안 10년 동안 얘기했던 퍼주기 논란이라든가 어떤 국민 혈세를 갖다 북쪽에 퍼본다. 그런 거는 좀 이제 우리 국민들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이 그 핵 개발이라든가 미사일 개발을 성공적으로 해가지고 자부심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적인 국민들한테도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어떤 뭐 차관 형태라든가 뭐 이런 그 투자 상환 형태로의 어떤 투자 유치는 할 수 있어도 남쪽에서 무조건 뭐 퍼주기 그런 논란이 있는 남쪽 혈세를 그 북한의 인프라나 이런 데 투자하는 것은 요청하지도 않고 또 원치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북한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제 남쪽에 주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 북한의 인프라의 건설을 하는 그런 형태의 윈윈 형태의 그런 투자 방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기업인들과 동행하는 것들도 말씀하신 그런 좀 장기적인 포석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보이고요. 네, 지난번에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개혁 개방에 대한 의지를 좀 내놓으면서 뭐 이제 주변에서도 나오고 그랬던 것이 당시 베트남 모델이라는 얘기를 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경협이 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베트남 모델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걸 좀 바라는 건지 궁금한데. 그건 이제 우리 언론에서 만들어낸 그런 건가요? 예. 그런 거고요. 실제적으로 북한은 이제 그 2010년도부터 네. 그 각 지역 특색에 맞는 그 지역 개발구 13개를 일단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지역 개발구를 보면 이제 서해안 벨트로 주로 이제 그 산업지대를 유치를 하고, 예. 그다음에 동해안은 이제 관광하고 이제 자원개발 쪽으로 그렇게 그 투자를 유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베트남식이라기보다는 이제 중국이 심천 특구를 개발을 해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점차 개발구를 늘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도 일단 평양은 행정 정치의 도시, 그다음에 일단 원산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 이제 특구, 그다음에 신의주를 중심으로 이제 물류, 금융 이런 식으로 이제 변방 쪽에서부터 특구를 열어가지고 내륙으로 진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개발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꼭 베트남 방식이다, 뭐 중국 방식이다 예. 이런 게 할 거고, 뭐 어떻든 북한도 역시 이제 변방에서부터 안쪽으로 점점 개방의 그 폭을 넓혀가는 그런 형태를 취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북한 방식, 한반도 방식이 사실은 만들어져야 된다는 예, 말씀이세요. 그렇죠. 굳이 예. 이름을 붙이자면. 예, 예. 자, 남북의 이런 올해 사실 한반도에서 굉장히 그 극적인 평화 무드가 지금 조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당장 통일이 되길 바라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점진적인 이 교류의 확대 그리고 통일로 나아가는 길 이런 걸 통해서 한반도 한국 경제 상당한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 외국계 뭐 IBS, 골드만삭스도 그렇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남북 관계가 개선될 때 우리 경제에서 기대할 수 있는 시너지는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그 골드만삭스에서 그 예측하는 것에서 동의를 네. 하고 있고요. 또 그 이상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싱가포르에서 지금 그 원산 관광 특구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싱가포르 관계자들을 만나봤더니 왜 이 당신들은 이 원산에 와서 투자를 하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지금 태어나는 싱가포르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일자리가 없고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이제 미래에 대한 희망과 그런 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지금 태어나는 세대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남북경협은 확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경협에 이루어질 경우에 단계적인 진행 과정들 그리고 뭐 비용 얘기, 이 시너지 효과까지 얘기했는데요. 다만 뭐 지금 우리가 사실 너무 장밋빛으로 뭘 기대하고 사실 뭐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는 뭐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일 수도 좀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사실은 경제적 현안보다도 경색되어 있는 이제 북한의 제재 문제를 풀어야 되고 북한과 이제 사실은 미국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남북 정상회담 또 경협의 한 단계 진보되기 위해서 또 다음 주 정상회담에서 어떤 것들을 좀 풀어야 될지 선결 과제라고 할까요? 말씀 정리해 주십시오. 뭐 언론에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핵 문제가 먼저 선결이 돼야 되겠죠. 네. 핵이 선결되고 또 북한이 미국과 어쨌든 그 평화협정 체제 가기 전까지 전 단계에서 일단 종전선언을 이끌어냄으로써 미국의 제재를 일부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그 단계로 도약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일단 남북 문제는 또 우리 남북이 동시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또 외세 간섭에 너무 우리가 그 함몰돼서도 안 된다. 그러면 남북이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좀 찾고 또 남북이 미국을 또 중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양국 정상이 두 정상께서 아마 합의를 이루어 주신다면은 제재도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남북 정상이 세 번째 만나는 것입니다만 남북 정상회담은 만남 그 자체가 1차든 2차든 3차든 역사적이라는 단어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3차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 간의 경협의 기대감들 오늘 남북경제협력연구소 김한신 대표 모시고 미리 좀 말씀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